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견제, 균형을 맞추는 것, 이 대통령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다음 달 2일, 8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국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돼서 경찰과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을 놓고 정치경찰, 일부 정치경찰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12.12 쿠데타와 같다. 군부 내에 있던 엘리트 집단, 사조직, 그런 경찰 내에도 그런 사조직이 있고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이 경찰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찰 내에서도 경찰국의 신설, 경찰의 통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일 이유는 있나? 또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19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을 12.12 쿠데타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있느냐라는 지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정권 초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렇게 경찰에 대한 통제,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송원재TV가 어느덧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을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주변 분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권유해서 이만큼 송원재TV 구독자가 10만 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송원재TV를 시작하면서 제가 인지도가 있지도 않고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사실은 10만 명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겠느냐, 좀 천천히 가도 어쩔 수 없다. 제 자신이 공부도 하면서 또 실력도 키워가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10만 명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 이건 모두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제가 댓글을 통해서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여 년 방송, 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소위 선거에 출마를 할 거냐 아니면 정치 평론을 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하면서 송원재TV 유튜브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말렸습니다. 이렇게 인지도가 없으니까 종편이나 다른 전국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해서 얼굴을 많이 알리고 난 다음에 송원재TV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제가 송원재TV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방송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방송국의 사정은 잘 압니다. 방송국에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송원재TV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고성국TV나 송국근의 혼술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기도 했고 또 제가 많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언제나 느낍니다. 정말 하루하루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또 제가 방송하는 것,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바꾸고 고쳐가야 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바꿔가는 것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거에 나간 것 못지않게 이렇게 송원재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다. 하루하루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송원재TV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정말 제가 댓글을 다 이렇게 제가 읽은 표시를 못 해준다 하더라도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느껴지듯이 한 분 한 분이 송원재TV를 알려주시고 해서 이렇게 10만 명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 눈앞에 두게 됐다. 이 모든 성과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여러분들의 그 덕분을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송원재TV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경찰국을 좀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12.12 쿠데타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큼 법에 정통하고 상식적으로 뭐든지 일을 처리하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의 문제가 이걸 이 방식이 아니고는 어떻게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국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야당의 많은 비판에 강도 높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뭐 첫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첫 데뷔였죠. 대정부 질의에서. 이상민,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다시피 스타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어딜 가나 뭐 이상민, 한동훈 똑 부러진다라는 소리고, 이제는 보수가 그동안 좀 이렇게 뭐 국회에서 야당의 질의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보수는 좀 점잖게 받아들이고 대받아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정말 이상민, 한동훈, 이제 원희룡이나 뭐 권영세 모두 나서서 좀 받아쳐줘야 된다. 국민들 앞에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상식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어제 한동훈과 이상민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범계가 그거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무슨 논리도 없어요. 민주당이든 누구든 이렇게 장관 총리를 놓고 대정부 질의에 나서면 좀 논리적으로 다듬어서,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뛰어난 손흥민이 나오는 뭐 뛰어난 축구 경기 또는 이런 복싱 이런 걸 보자면 서로 좀 실력이 뛰어난 실력끼리 공수를 주고받아야 보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 창과 방패가 예리하게 만나는 그런 부분인데, 박범계를 어제 보자면 좀 무슨 준비를 하고 뭘 공부하고 나왔는지 앞뒤 논리도 맞지 않고 할 말이 없으니까 호통이나 치고 뭐 20초간 한동훈을 노려봤다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노려보는 겁니다. 한동훈과 이상민이 어제 이제 스타가 되어간다라는 느낌이고요. 그 스타를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경찰국 설치, 지금 경찰국 설치 쿠데타 이야기를 하는데 보셨다시피 우리 경찰 안에는 13만 명의 경찰 안에는 분명하게 정치 경찰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경찰서장 회의 이어서 이제 거기에 뭐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오는 30일 경감급들 현장 팀장들이 또 반대 모임을 하겠다, 회의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진압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진압해야 하고 사전에 진압해야 하고, 열린다면 이 열린 주도자들 모두 경찰에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보셨던 겁니다. 정치 경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소 정권이 바뀌면 어느 공무원이나 뭐 경찰 모두 승진이 있으니까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춥니다. 그러면 또 정권이 다른 쪽으로 바뀌면 또 자세를 가다듬죠. 이런 정도는 용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정치 권력, 정권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는 경찰은, 그런 군인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령불복종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12가 뭡니까? 명령을 불복종하고 같은 우리 군을 향해서 총을 쏜 겁니다. 지금 이 경찰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들어볼 만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력을 가진 경찰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버리면 같은 경찰끼리 총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회의장이 모두 모였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해산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불만을 이야기하면서도 해산은 일단 하는 겁니다. 경찰은, 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찰은 격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고 뭐 법안을 당당하게 만들고 또 지금 있는 경찰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또 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정권 초반기에 다른 일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두가 좀 어렵다, 지금 이 경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지금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셨다시피 정치 경찰의 행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찰이 상당히 일부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현상을 보면서 이걸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강력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민주당이 법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경찰위원회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찰위원회.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경찰 통제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당연하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경찰을 다 장악해 왔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는 할 일도 없습니다. 또 지금의 경찰위원들 모두 문재인이 임명한 위원들입니다.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이거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경찰들도 지금 모두 인정하는 부분은 비대해진,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진, 수사권을 다 틀어진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통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두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 방식은 뭐냐? 지금 경찰위원회 방식으로도 안 된다. 법안을 만들 수도 없다. 남은 방법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렇게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드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은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행동, 집단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은 정치 경찰인 겁니다. 이건 경찰에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기본적인 체제를,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정치 경찰들의 행태인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무엇이 다른 급한 것이, 더 급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열었다. 이것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가 그 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경찰청장이, 장관이 이 회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징계를 내리면 일단 경찰은 숙여야 하는 겁니다. 지휘 계통에 명령 불복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더 문제인 겁니다. 명령 불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의 말에, 장관의 말에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경찰국을 신설했어야 하는구나. 윤석열 정부가 이걸 좀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이 경찰국 신설 문제 때문에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많은 우려들을 합니다.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경찰 가족 13만 명이 경찰이고 그 가족들과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뭐 누구나 회사도 다니고 조직에 있어 보면 조직 이기주의라는 건 조금씩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경찰 입장에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뭐 간섭받지 않으면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을 제 모습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했고 그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보수 쪽의 인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처럼 이제는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치가 윤석열로 또 대통령으로 이제는 변신해야 되지 않느냐. 검찰총장처럼 아직도 행동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야당과 협치도 해야 하고 뭐 상대편이라고 해도 손잡을 때는 손잡아야 하고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야 될 때는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대목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로서의 인식을 버리고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 견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검사다워져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협치도 해야 하고 뭐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억지라고 해도 달래가면서도 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법치, 원칙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양보하면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지난 5년에서 보셨다시피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고 경찰국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러면 협치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협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협치는 나라가 망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결단,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 때문입니다. 경찰서장들의 회의, 그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들, 이거 정치경찰입니다.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가 쿠데타입니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무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상부의 지시, 명령 불복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쿠데타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을 쿠데타라고 불러야 합니까?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